자, 오늘 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이따가 보강 시간 그리고 내일 수업 시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못다한 얘기 ICMP와 IP 버전 6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잠깐 한 5분 정도만 간략히 얘기를 하고 라우팅 알고리즘 얘기할게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 즉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이자 유저 데이터를 운반하는 유일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IP 패킷을 보게 되면 헤더 부분과 데이터 부분이 있죠. 헤더 부분에는 뭐 목적지와 소스 주소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들이 들어가고, 데이터 부분에 이제 실제로 두 호스트가 주고받고자 하는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95% 이상의 경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TCP 세그먼트가 들어가죠. 그렇지. 즉 TCP 세그먼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보내고자 하는 실제 메시지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 IP 패킷을 뭐 IP 데이터그램 뭐 그렇게 부른 거야.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할 ICMP라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런 사용자 데이터가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이제 이런저런 증상을 알기 위한 컨트롤 메시지들을 운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뭔 얘기냐? 예를 들면 패킷이 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했는데, 예를 들면 데스티네이션 포트에 해당하는 포트가 열려있지 않은 경우 드랍되죠. 그렇지. 그러면 뚝 떨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똑 떨어져 버리면 소스는 멍하다고, 뭔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혹은 여기 TTL이라는 필드 기억나요? 기억나죠? TTL이라는 필드가 라우터 거쳐갈 때마다 하나씩 감소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0이 되는 딱 라우터에서는 이게 드랍되죠. 드랍되는데 그냥 뚝 드랍되면 뭔 일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소스한테 리포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소스한테 야, 지금 뭔가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메시지들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것은 사실 사용자 데이터 메시지가 아니죠.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네트워크 자체가 생성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메시지들을 운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필요해서 나온 게 바로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인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이 패킷이 이렇게 쭉 사용자 데이터 패킷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TTL이 0이 돼가지고 뚝 떨어졌다. 그럼 얘가 사용자, 야, 지금 TTL 0이라서 방금 내가 하나 드랍했어 라고 알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얘가 IP 패킷을 생성하되 그 IP 패킷의 데이터 부분에는 나 지금 이러한 이유로 네 패킷을 드랍했다는 정보가 들어가요. 바로 요거를 명시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ICMP며, 이런 식의 이제 코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ICMP는 여러분이 막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타입 번호가 11이면서 코드가 0이다. 그러면 뭐야? TTL expire죠. 그러니까 만약에 TTL이 0이 돼서 드랍됐을 경우에는 여기 딱 소스한테 리포트를 하되, 여기 안에 타입 11 코드 0 이렇게 해서 땅 보내면 소스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구나, 이게 알 수 있다고. 뭐 이렇게. 혹은 데스티네이션 다 와가지고 포트가 열려있지 않아서 드랍됐다. 그러면 얘가 소스한테 리포트를 하는데, 그때는 이 코드가 뭐 이런 거겠죠. 3 unreachable. 이해돼요? 뭐 이런 식의 뭔가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소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컨트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기법들이, 프로토콜이야.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네트워크 진단을 위해서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데, 또 아주 뭐
유용한 프로토콜에도 쓰여. 혹시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유틸리티 중에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써본 적 있어요? 트레이스 라우트 써본 사람? 다 터미널창 띄워보세요. 터미널창 띄워봐요. 그리고 여기서 트레이스 라우트 그냥 붙여서 트레이스 라우트. 유틸리티 있어요? 딱정 없어? 있어? 있는 사람 있죠? 있으면은 그냥 얘를 트레이스 라우터하고 한 칸 띄고 얘를 www.google.com 쳐봐요. 그럼 뭐가 쭉 나오냐면 구글까지 도달하는 할 때 걸리는 라우터 정보가 쭉 나온다. 첫 번째 라우터는 누구, 두 번째 라우터 누구, 세 번째 라우터 누구 이런 정보들이 쫙 나오는 유틸리티야. 아주 흥미로운 유틸리티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유틸리티야. 네트워크 진단하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이 됐냐면 바로 어떻게 했겠어? 첫 번째 패킷 보내는데 TTL 1루에서 보내. 그럼 첫 번째 라우터에서 드랍되면서 ICMP 메시지 나한테 날아오겠죠? 그래요? 두 번째 패킷 생성할 때 TTL 2. 그러면 두 번째 라우터에서 드랍되면서 나한테 날아올 거고. 뭐 그런 방식으로 ICM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뭐 구현한 유틸리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건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리고 IP 버전 6 얘기. 별로 깊이 있게 안 할 거예요. 왜냐? 현재 쓰고 있는 게 IP 버전 4이고 IP 버전 6로 갈지 안 갈지 몰라. 그리고 이게 안 갈 가능성이 많아. 우선 당분간은. 왜냐면 이게 제한된 지 20년 전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핵심만 보면 이 IP 버전 6의 패킷 헤더예요. 헤더. 여기 데이터고 헤더 부분이야. IP 버전 4의 헤더 부분에 비해서 단순하죠? 단순하고 가장 큰 특징은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128비트라는 거. 즉 앞으로 IP 버전 6로 만약에 간다면 어드레스 스페이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필드들이 있는데 뭐 플로우 레벨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의만 돼 있지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게 뭐 공감대 형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깊이 있게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IP 버전 6로 가든 아니면 새로운 프로토콜로 가든 간에 결국에는 무언가로 가긴 갈 텐데 그 사이에 과도기라는 게 존재하다 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해서 IP 버전 4에서 새로운 프로토콜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과도기를 거치면서 IP 버전 4도 존재하고 새로운 프로토콜도 같이 존재하는 시기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란 얘기죠. 그럼 과연 그 과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지 뭐. IP 버전 4를 아직까지 얘기하는 라우터들이 존재할 거고 새로운 프로토콜에 동작하는 라우터도 있을 테니까 얘네들이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IP 버전 4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메시지를 뭔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 이건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도기 때 얘기야. 예를 들면 IP 버전 6를 우리가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IP 버전 6에서 동작하는 이런 라우터들이 등장할 거고 아직도 과거에 동작하는 이런 라우터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A에서 F까지 패킷을 보낸다고 칩시다. 얘네들은 다 이제 새로운 버전의 라우터들이야. 그럼 패킷이 뭐 어떤 형태로 생겼든 간에 소스는 A고 데스티니는 F일 텐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콜 패킷을 기존의 IP 버전 4 라우터는 이해를 못한다고. 결국 해석을 하냐 못하냐 문제는 그 헤더 포맷을 이해하냐 못하냐 문제인데 얘네들은 IP 버전 4 이외에 다른 해석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버전의 헤더를 받으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전의 라우터를 거쳐갈 때는 우리가 새로운 버전의 패킷을 과거의 형태의 패킷 포맷에 맞춰줄 필요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단순히 IP 버전 4 패킷의 데이터 부분으로 쏙 집어넣고 IP 버전 4 헤더에 맞춰서 써주면 된다고. 이런 터널리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결국 자
C와 D는 IP 버전 6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 B와 E는 IP 버전 6와 IP 버전 4 둘 다 이해하는 라우터라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도기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프로토콜을 동시에 이해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즉 터널링이라는 작업을 해주는 라우터들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네. 네, IP 버전 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할 과도기에 뭔가 이런 터널링 같은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게 핵심이야.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내내 얘기할 라우팅 알고리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라우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포워딩에 대해서 얘기했어. 즉 포워딩이라는 건 뭐냐면 라우터가 패킷을 받았을 때 패킷 안에 들어있는 헤더의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보고 그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와 딱 가장 적절히 맞는 포워딩 테이블의 엔트리와 딱 매칭시켜서 그게 아웃고잉 링크 1, 2, 3 중에 하나 골라서 딱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요 데스티네이션 IP 주소와 요 포워딩 엔트리 매칭이 어떤 방식으로 매칭한다고 했죠? 롱기스 프리픽스 매칭 방식으로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롱기스 프리픽스 매칭으로 가장 길게 프리픽스에 매칭되는 엔트리를 딱 찾아서 걔에 해당하는 아웃고잉 링크가 1인지 2인지 예를 들면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포워딩이라는 작업은 단순히 포워딩 테이블 룩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포워딩 테이블 룩업에 지나지 않는데 포워딩 테이블 룩업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longest prefix 매칭으로 그냥 딱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과연 이 포워딩 테이블은 어떻게 누가 태초에 만들어 놨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 포워딩 테이블을 어떻게 딱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을까 이 얘기야. 결국에는 이 포워딩 테이블의 엔트리를 채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라우팅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걸 채웠다고. 그래서 이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자 이제부터는 네트워크는 그래프예요. 이제 그래프로 봐도 무관하겠지? 무관하죠. 결국에는 우리는 라우터고 각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가지고 포워딩 테이블에 딱 저장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네트워크를 라우터 사이에 연결된 이 네트워크를 그냥 그래프로 개념화 시킬 거라고. 그럼 이제부터 뭐야? 알고리즘 시간이죠. 이제부터 알고리즘 시간이야. 자, 그래프상의 노드들은 라우터고 노드 사이 엣지는 링크야. 커뮤니케이션 링크고 링크에 존재하는 이 값들은 링크 코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라우터 사이의 실제 거리라든지 혹은 트래픽의 양. 그러니까 즉 이게 경로를 찾긴 찾되 이게 적은 경로 코스트의 경로를 찾는 게 좋겠죠? 그렇겠지? 그럼 결국엔 뭐냐면 최단 경로 구하는 거랑 동일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라우팅 얘기할 때는 네트워크를 이러한 그래프로 볼 거예요. 네. 노드는 라우터고 여기 링크.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최소 코스트의 경로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즉 라우팅 알고리즘의 목적이라고. 그럼 우리가 했던 알고리즘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네. 그렇죠? 그래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얘기할 오늘, 내일은 재미가 없을 거고 뭐 지루하고 막 졸리고 그래도 당연한 거라고.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재미없어 오늘은. 내일도 그렇고. 자, 봅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구하는 건데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라우터가 이러한 전체 네트워크 그림을 갖고 계산하는 경우. 즉 내가
라우터 U인데 목적지 얘네들까지 최단 경로를 구하긴 구하는데 구할 때 이런 그래프 자체가 아예 내 머릿속에 있어서 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황이 다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접근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전체 이런 네트워크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이웃과만 뭔가 정보를 교환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예 그냥 딱 그래프에서 시작하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웃들과만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보세요.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링크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 경우 이웃들과 뭔가 부분적인 정보들만 교환해서 최소 경로를 구하는 경우가 디스턴스 벡터라는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오늘 오전 요 수업 시간에 얘기할 것은 바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고 오후 보강 시간에 얘기할 것은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인데 왜 이름이 링크 스테이트냐 봅시다. 이러한 정보를 이런 네트워크 상황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 지금 예를 들면 나 유저, 내가 라우터 U인데 이런 전체 네트워크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U랑 U랑 Z랑 연결 안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Z에서 연결된 이런 링크 정보들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노드들이 전체 네트워크에 자기 링크 정보를 다 브로드캐스트 해야 돼. 그래야 되겠죠? 모든 애들이 자기의 링크 스테이트, 링크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에 쫙 브로드캐스트 뿌려놔야지 모든 애들이 딱 받아가지고 쭉 이 그래프가 나올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기법의 이름이 링크 스테이트인 이유는 각 노드들이 자기 자신의 링크 스테이트, 링크 정보들을 전체 네트워크에 다 우선 브로드캐스트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게 만든다고 해서 링크 스테이트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이 링크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상황을 딱 알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난 라우터 U인데 딱 뭔가 브로드캐스트 쫙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딱 최단 경로 계산하기 전에 이런 그래프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최단 경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알고리즘 뭐예요? 다익스트라.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바로 그냥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나가도 돼. 기억 안 난다고? 기억 안 나죠? 물론 이제 책 보면 금방 기억나는데 그래도 다시 그냥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그냥 이기젠플 하나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 기억이 되살아날 거야. 자, 근데 알고리즘 전에 우선 핵심은 뭐냐면 요거를 이런 딱 예쁜 그래프 그림을 딱 알게 된다는 게 핵심이야. 어떻게? 그냥 전체 브로드캐스트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폭풍 치겠지. 막 브로드캐스트 왔다 갔다 날려야겠죠. 싹 받아서 이런 예쁜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라우터 U라고 가정하고 모든 애들이 사실 잠재적인 데스티네이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들을 파악해야 되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라우터 U라면 라우터 U 안에 들어있는 포워딩 테이블의 엔트리를 채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U라면 U 안에 들어있는 포워딩 테이블의 엔트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U인데 얘들 각자가 잠재적인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뭐 있을 때 X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어디로 보내야지 최단 경로면 이거 지금 포워딩 테이블 작성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직 어디로 예를 들면 목적지가 Z다. 나 U인데 패킷을 받았는데 거기 목적지가 Z였어. 그러면 U의 넥스트에 지금 옵션은 뭐야? X 아니면 W 아니면 V죠. 이 셋 중에 어디로 보내야지 최단 경로인지 지금 모른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요거를 딱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요 다엑셀 알고리즘인데 결국엔 이걸 채우기 위한 거야. 이 포워딩 테이블을. 근데 이거 다엑셀 알고리즘 돌리기 전에는 몰라. 그래서 한번 다엑셀 알고리즘 해봅시다. 자, 우선 뭐 노테이션을 보면 뭐 코스트, x와 y 사이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x와 y 사이의 링크 코스트예요. 그래서 연결돼 있 x와 y가 네이버라서 연결돼 있으면 뭐 링크 코스트일 거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무한되겠죠. 그리고 디스턴스라는 값은 뭐 소스에서부터 v라는 노드까지 디스턴스.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자, m 프라임 뭐냐면 현재까지 최단 경로의 값이 확실히 알려진 노드의 집합이에요. 자, 뭐 이게 뭐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거 에그젬플 보면 딱 봅시다. 같은 그림이고, 자 우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즉 라운드 0번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속 n'이라는 걸 업데이트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 우리는 라우터 U야. 라우터 U고 이미 브로드캐스트 막 왔다 갔다 해서 이 그래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V까지 거리 디스턴스. 자, 같은 그래프인데, 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우선 M'의 의미는 뭐였냐면, 현재까지 내가 확실히 최단 거리를 확실히 알게 된 노드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난 지금 나 U니까 U까지는 확실히 아는 거지. 0이잖아. 그러니까 초기화할 때는 M'에서 나는 들어간다고. 난 들어가고, 요 디스턴스 값을 따다가 업데이트 할 건데, 초기화 시킬 건데, 자, 나 U야. V까지 거리 알죠? 아니, V까지 거리를 이거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나랑 V랑 이웃타 내면은 내가 이 값을 알 거고, 아니면 내가 모르니까 무한될 건데, 자 V 네이버죠? 네이버지? 그러니까 이거 초기화 시킨다고. 물론 보세요, 여기 이거 DV7이라고 적었지만 이게 최단 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뭐 다른 데로 가는 최단 거리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내가 이거 아는 것만 적어 놓은 거야. 그리고 W 네이버죠? 링크 코스트 그냥 적으면 돼. X 네이버죠? O. 자, U랑 Y랑 네이버 아니지? 연결 안 돼 있죠? 무한대. Z랑 연결 안 돼 있지? 무한대. 그리고 초기화 끝. 초기화는 다 끝났어. 초기화 끝났어요. 지금 N'이 딱 요건 거죠. 여기 N'이지. 자, 이제부터 아이터레이션 루프 돌 거야. 자, 루프 도는데 노드를 찾으려. 어떤 노드냐면 N'에 속하지 않으면서 디스턴스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찾으래. 누구예요? 자, 이제 아이터레이션 도는 새로운 라운드 1. 자, N'에 속하지 않으면서 디스턴스 값이 가장 작은 애가 누구야? W죠? 자, 우선 여기에 그런 정보 하나 적을게. 뭐냐면, 아까 얘기 안 했던 프리디세서 요 정보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DV. 이 V면 바로 직전에가 U죠? 여기 DV 할 때, 바로 직전에 U였죠? 바로 직전에 그냥 적어 놓을게.
여기 W까지 바로 직전에 누구지? U. X 바로 직전 요거 할 때 U죠? 얘도 없고. 자,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우선 M'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 디스턴스 값이 가장 작은 애는 누구냐면 바로 W야. 그러면 여기 이제 W 포함. W, U. 그러니까 M'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 M'의 의미는 뭐냐면 M'에 속한 노드는 그 노드까지 거리는 최단 거리가 확정된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W까지 디스턴스의 최단 거리는 그냥 3으로 확정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3보다 더 작은 경로는 존재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야. 얘는 확정. DW는 확정. 그러니까 U에서부터 W까지는 확정이야. 이거 더 작은 경로는 없어. 확정됐어. 자, 그리고 M'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이거 업데이트래. 뭐냐면, 지금 방금 새로 포함된 M'에 새로 포함된 얘랑 이웃하면서 M'에 속하지 않은 애들,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얘랑 이웃한 애들, X, Y, V의 디스턴스 값을 업데이트 하래. 물론 얘는 포함 안 돼. 왜냐면 M'에 보세요. 새로 속한 얘와 이웃하면서 M' 포함되지 않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이죠. 얘네들의 디스턴스 값을 업데이트 하되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래.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디스턴스 V까지 디스턴스. 자, 지금 디스턴스 V까지 디스턴스가 지금 7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이거와 지금 방금 여기 M'에 들어왔잖아. 그렇지. M'에 들어온 이거는 W까지 최단 경로죠. 여기다가 얘를 통해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디스턴스와 얘를 통해서 가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가는 경우니까 얘는 이건 최단 거리 확정된 거고, 여기다가 코스트 W V 이거죠. 요게 기존에 게 7이고, 요건 3을 확정돼 있죠. 그리고 요 코스트 3.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얘 통해서 가는 게 더 작죠? 그렇지? 업데이트. 6으로 업데이트 되고, 얘 직전에 있는 애가 이제 얘죠? W 통해서 가는 게 더 나아서 저렇게 한 거지. 얘는 이제 확정돼서 고정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X. 얘의 이유는 X.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DX는 5죠. 디스턴스 X는 5죠. 그리고 얘를 통해서 가면 얼마야? 7이지? 그러니까 기존에 게 낫지? 기존 게 더 작죠? U지. 그 다음에 Y. 얘의 이유, 또 다른 이유신 Y. 얘 기존의 디스턴스 값이 무한대. 얘 거쳐서 가면 11. 그러니까 11이 더 작은 값이지? 무한대보다는. 11인데 W 거쳐서 가죠. 그리고 다 됐네. 얘 업데이트 했네. 얘는 이웃 아니니까. 자, 라운드 1 끝났어. 끝이야. 이제 새로운 라운드. 마찬가지로 뭐 하냐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누구예요? 노드. 노드 누구야? 이제 누구 포함시키면 돼? 그렇지. 이렇게. 점점 M'이 확정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M'이 다 커버하면 끝나는 거야. M'에 이제 X 들어온 거고.
이 확정이지. x까지는 무조건 확정된 거야. 5보다 더 작은 경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최단 경로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업데이트 해야 될 게 x의 이웃인 y랑 z네. 자, y 기존의 y 값은 11. 얘 거쳐서 가면 5 플러스 7. 기존의 값이 더 작죠? 그리고 자, 얘 업데이트 합시다. dz 기존의 값 무한대. x 거쳐서 가는 거는 dx 플러스 코스트 이 코스트니까 무한대보다는 지금 이 거쳐서 가는 게 더 작다고. 14고 x 거쳐서 가는 거. 이 업데이트한 거 이해되죠? 자, 라운드 2 끝났고, 자, 라운드 3 하면서 이제 선택해야 돼. 이제 누가 선택되죠? y가 아니야. x. 이제 얘가 제일 작지? 지금 M'에 포함된 애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렇지? 누구 선택해야 돼? 이제 누구 선택해야 돼요? 나만 혼자 이러고 있네. 아니, 따라오고 있죠. 네. 요거요? 적을게요. 그냥. 왜 안 적었냐면, 왜 안 적은지 이해돼요? 네? 아니? 얘 이유만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만 업데이트 한 건데, 그냥 그대로 사실 내려오면 되는데, 그냥 그런 이유로 안 적이긴 했는데, 똑같이 적어도 돼. 그대로 넘기세요, 그냥. 업데이트라는 건 결국 값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안 변했으면 그냥 적어주면 되는데, 오케이? 뭐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따라하기 수월하겠네. 나중에 시험 할 때도 안 헷갈리고. 오케이. 자, 여기서 제일 작은 애 선택하니까 역시 또 제일 작은 애, 예. 그러니까 v, x, w, u. 하나 더 커졌죠. m 프라임이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이제 요 세 개 값은 확정됐고, 자, 지금 새로 포함된 애가 v야. 얘 이웃은 y죠. 그러니까 y만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dy 업데이트 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dy 값이 11이고, 그 다음에 얘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dv 플러스 요 값인데, dv가 얼마예요? dv 6이죠. 미안. dv 6 맞아? 6에다가 요거 더한 건 10이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거지. 그렇지? 기존에 게 11이었는데 뭘 거쳐가? v. 나 좀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얘는 이웃 아니니까 업데이트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자, 3라운드 끝났고 4라운드 시작하면서 라운드 4 시작하면서 더 작은 애인 얘 선택되고 y, v, x 이렇게 되고 얘만 업데이트 되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값이 dv가 dz가 14고 얘를 지금 새로 들어온 얘를 거쳐서 가면 dy 값이 11이죠. 11 플러스 요 링크 코스 2니까 12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더 작은 값이죠. y 거죠. 그래서 라운드 4 끝났고 라운드 5에 이거 선택돼서 따다닥 라운드 5에서 다 들어와서 끝. 아니,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에는 모든 잠재적인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최단 경로의 코스트가 나온 거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여기
프리시스 선언을 가지고 백트래킹해서 결국에는 최소 경로 트리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냥 프리시스 소리 해봅시다. V로 가는 최단 경로에 V 바로 직전에 있는 누구예요? W죠. 그냥 이렇게 V로 가는데, 자, V로 가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애는 W래. 그럼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W로 갈 때는 바로 직전에 있는 U래. 그러면 이거죠? 그리고 X로 가는데 바로 직전에 있는 애는 U래. 그러면 X 바로 직전엔 U가 있다는 얘기고. Y로 가는데 그 바로 직전에는 V가 있대. Y로 가는데 그 바로 직전에는 V가 있대. 그러면은 이렇게네. Z로 가는데 그 바로 직전에는 Y가 있대. 이렇게네. 이런 트리가 형성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싹 같이. 자, 우리는 U인데 포워딩 테이블 엔트리 채울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이 V일 경우에는 넥스트 옵 누구야? X일 경우에는 자, 우리 U죠? 우리 U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만 보면 돼. 자, 처음에 V일 경우에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넥스트톱에 적힐 그 옵션은 셋 중에 하나야. X거나 W거나 V거나. 얘가 넥스트톱인데 여기서 바로 Z한테 보낼 수 있어 없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힐 넥스트톱의 후보는 얘 바로 네이버인 얘거나 얘인데 데스티네이션이 V일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까 이게 더 빠르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고 X는 화살표 이렇게 돼서 이거고 Y는 이거죠. 그러니까 W지. W는 W. Z는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라고. 그리고 코스트는 그냥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뭐 이 코스트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냥 6 이렇게 적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질문 있으면 해요. 임명재? 임명재 학생이 지금 우리가 U 안에서 이런 알고리즘 돌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U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애들로 가는 거는 다 나왔다고 깔끔하게. 근데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임명재 학생 질문이죠? 다른 라우터에 대한 알고리즘을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린 U니까 우리 U 안에서 요 다익스 알고리즘을 딱 돌린 거고 만약에 V라는 라우터였다. V라는 라우터는 제일 처음에 요 그림 갖고 있겠죠. 요 그림 가지고 똑같은 다익스 알고리즘을 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V라는 라우터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돌리면 결과적으로 요런 이제 포워딩 테이블이 나올 텐데 포워딩 테이블의 내용은 같겠어 안 같겠어? 포워딩 테이블의 내용은 같겠어 안 같겠어? 다르지. 다르지. 하지만 계산하는 요 프로세스는 동일하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봐. 어디 메인 서버, 센트럴 서버가 딱 있어가지고 쫙 계산해서 모든 라우터한테 네 포워딩 테이블은 이거고 네 포워딩 테이블 이거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메인 서버 머리 터진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 정보만 딱 가지고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쫙 다이스를 계산하면 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각 라우터들이 요 알고리즘을 수행을 시켜서 자기 자신의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내요.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질문했네. 혹시라도 이제 메인 서버에서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연산을 해서 돌리게 됩니다. 질문. 네.
그래서 아마 그 알고리즘 요 자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아마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링크 스테이트는 다익스 알고리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봤을 거고 뭐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먹, 포도 뭐 이렇게 알고리즘, 라우팅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고 이후에 있는 슬라이드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복습하면서 따라가면 큰 문제 없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건 방금 했던 예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안 했지만 굳이 뭐 컴플렉시티, 러닝 타임을 얘기하자면 아이터레이션을 최대 n번 도는데 그 내부에서도 돌기 때문에 O의 n 스퀘어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자, 그리고 이거 역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흥미로운 현상이라서 이제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다룰 건 뭐냐면 다익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뭔가 이제 이런 뭐 왔다 갔다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링크 코스트를 트래픽 양이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결국에 트래픽이 덜 몰리는 구간으로 보내고 싶겠지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트래픽 양 자체가 링크 코스트 우리가 했을 경우에 결국엔 마찬가지로 최소 코스트의 경로를 찾는 그 이 디스턴스 다익스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라우터 C라고 봤을 때 라우터 C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아주 경미한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입실론만 아주 뭐 굉장히 작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낼 거고, 여기 D라는 라우터 그리고 B라는 라우터에서 1이라는 입실론보다는 큰 1이라는 양의 데이터를 A를 향해서 보낼 거라고. 우리 C 역시 A를 향해서 보낼 거라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링크 코스트는 여기 사이에는 아무 트래픽이 없을 거고 여기도 없을 거고 이제 없을 테니까 얘는 그냥 1로 보내고 얘는 1로 보낸다고 쳤을 때 우리는 1로 보내나 1로 보내나 상관없겠죠. 어차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로 보내나 1로 보내나 관계없어서 그냥 아무 쪽이나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0이죠. 여긴 0이지. 여기는 어떻게 돼? 1이죠. 여기는 아주 작은 양이 2고 여기는 이제 1이죠. 여기는 1 플러스 2죠. 1 플러스 입실론. 한동안 이렇게 트래픽이 막 갈 거라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라우트 이 브로드캐스트 업데이트 하는 거,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한 10분에 한 번씩이라고 쳐봅시다. 아니면 10분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라우트 업데이트 딱 했더니 이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니까 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1로 가면 코스가 얼마야? 지금 이런 상황이 한동안 유지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링크 스테이트 쫙 하면은 지금 얘가 계산하면 여기 링크 코스트 얼마예요? 이 경로 1이지? 0 플러스 1이니까 1이잖아. 그렇지? 여기는 1 플러스 2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C는 이제 앞으로 어디를 선택하겠어? 1로 보내겠어? 1로 보내겠어? 1로 보내죠? 그리고 자, D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D의 입장에서 D는 지금 여기는 1이지? 여기는 1로 보내면 1이고 D 입장에서 1로 이렇게 보내면 얼마야? 그럼 D는 어디 선택해? 이거 선택해야 되지? 그럼 B 입장에서는 자, B는 지금 보면 여기 링크 코스 1 플러스 2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어? 1이지? 그러니까 B, C, D 다 이제 어디로 선택하는 거야? 다 왼쪽으로 돌아갈 거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돼. 그럼 이제 한동안 이렇게 쫙 계속 보내고 있다가 다시 또 링크 스테이트 쫙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럼 그 다음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1로 보내는 건 다 막혀 있잖아. 다 막혔다. 다 크잖아. 이쪽으로 가면 0인데
전부 다 셋 다 B, C, D 전부 다 돌리겠지 방향을 돌리고 계속 방향 바뀌면 돌리는 이 상황 이해돼요? 이해되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트래픽이 이제 일로 몰렸다 절로 쏠렸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핵심은 뭐냐면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의 특징이 뭐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단순하지? 요거 그냥 알고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야. 그리고 이후에는 다 엑셀 알고리즘 돌려버린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뭐 직관적이죠. 이거 아는 방법은 전체 네트워크로 브로드캐스트. 네. 자,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얘기 다 했어. 질문 있나요? 네. 브로드캐스트 범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정원이 다 받아야겠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인 거예요. 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라우터들 다 한 라우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뭐예요? 김영준. 자, 김영준 학생이 한 질문이 뭐냐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좋긴 한데, 잠깐만, 그러면 모든 라우터가 다 이 브로드캐스트에서 이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전 세계 라우터한테 다 알려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어? 지금 한양대학교 안에도 라우터가 많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국립대학에도 라우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브로드캐스트 다 해서 그럼 어느 세월에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우선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범위 자체가 만약에 인터넷이라면 이게 브로드캐스트가 불가능할 텐데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실제로 이 브로드캐스트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네트워크,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얘기긴 한데 우선은 간략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그래, 이런 질문 굉장히 좋다고. 한양대학교가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SKT 좀 더 큰 네트워크이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내부는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시 라우터들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 네트워크 다 라우터들 연결되어 있다고. 성균관대 안에 역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는데 라우터들 연결되어 있다고. SKT 역시 더 무수히 많은, 훨씬 더 많은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 사이의 연결은 또 역시 무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범위를 물어봤어요. 이용주 학생이. 우선 현실적인 답을 해주면 현재로서 이 범위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야. 즉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의미는 관리 주체가 동일한 하나의 네트워크들의 집합이에요. 즉 이 라우터 누구 소유지? 한양대학교 소유죠. 이 라우터 누구 소유죠? 한양대학교 소유 아니죠. 이 라우터들은 성균관대 소유죠. 이 라우터들은 SKT 소유죠.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관할권이 달라진다고. 어느 도메인이냐, 누가 지금 책임지느냐. 같은 책임 안에 있죠. 같은 소유자 안에 있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 마음대로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 사용하지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브로드캐스트 쭉 하면서 수작 이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쓰는데 성균관 학교 애들한테까지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써라 강제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얘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쓸 수 있고, 걔네들은 걔네 나름대로 쓰는 거고. 각자 자치권이 있어서 쓰고 싶은 거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의 범위는
말이 나와서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아니, 전체 인터넷이 아니라 하나의 도메인에 속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요 안에. 답이 됐나요? 네.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각 네트워크 주체별로 자기 자신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입맛에 맞게 쓴다고 쳐도 그러면 이 네트워크들끼리 또 연결하는 이 라우터들이 있을 거냐. 그렇지. 네트워크끼리는 어떻게 거쳐가냐. 그것도 라우팅이죠. 지금 이 한양대학교 내부에서 예를 들면 삼공학과에서 저기 디자인 저기 거기 그 건물에 있는 거기까지는 라우팅하는 거는 우리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라우팅이고, 한양대학교부터 시작해서 SKT 거쳐서 AT&T 거쳐서 그 네트워크들 사이를 거쳐가는 그것도 라우팅이지. 그건 어떤 방식으로 라우팅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한양대학교 내부에서 쓰는 라우팅은 누가 결정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입맛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네트워크들 사이에 거쳐가는 그 라우팅 알고리즘 누가 결정해? 그건 결정할 사람이 있나? 그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지. 뭔가 이 네트워크에, 인터넷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 네트워크에 뭔가 공감하는 뭐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런 게 이제 또 있다고. 그런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런 건 예를 들어 국가로 치면 하나의 국가고, 국가 자치권을 가지고 국가 사이에 뭔가 이제 이런 누가 관장해? 뭐 UN 뭐 이런 거 있잖아. UN 같은 그런 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또 관장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우선 내일 할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이에 라우팅에 대해서 사실 내일 얘기할 거고,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내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링크 스테이트고, 네트워크 사이에, 네트워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라우팅 알고리즘의 두 번째 종류가 바로 디스턴스 벡터라서 이따가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고요. 답이 됐나요? 네, 답이 됐고. 또 질문. 네. 그러면 잠시만요. 오케이. 디스턴스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디스턴스 벡터 요 얘기를 할 건데 잠깐 이제 개념적인 얘기만 살짝 하고 요 슬라이드만 얘기하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자,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브로드캐스트 막 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해. 직관적이야. 생각할 거 없어. 그런데 이제 얘기할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알고리즘은 막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전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딱 내 이웃과만 정보를 교환해요. 그러니까 내가 U다. 그러면 나는 얘랑 연결 안 돼 있죠. 그럼 얘랑 교신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얘와 메시지를 교환하고 뭔가 이웃들과 교환한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나름 유추해서 최소 경로에 이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동작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복습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시험 좀 준비할 때 링크 스테이트에 비해서 디스턴스 벡터에 아마 시간 더 많이 쓸 거라고. 디스턴스 벡터는 진짜 직관적이지 않아. 왜냐면 분산 처리 시스템이에요. 얘는 지금 사실 딱 정보 딱 모아서 쫙 했잖아. 정보 모아가지고 모든 보세요. 모든 라우터들이 동일한 그림 보고 있지? 동일한 그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딱 그래프에서 계산. 그런데 디스턴스 벡터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자세한 동작은 이제 점심 먹고 보도록 하고, 우선 기본적인 이제 개념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식이야. 요 식만 설명하고 끝내죠. 요거 이해하면 사실은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의 90%를 이해한 거야.
자, 소스 X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 Y까지의 최소 경로 코스트. 이걸 구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최소 경로. 소스 X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 Y까지 최소 경로. 이걸 구한다고. 그런데 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서는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소스에서부터 Y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에 최소 경로를 구하면 이번에 답이잖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 구하는 식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에서는 자, 뭔 소리냐 싶은데 자 생각해 봅시다. X에서 Y까지 최소 경로는 무조건 X의 이웃 중에 하나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X의 이웃이 있을 거 아니야. X의 이웃이 없다면 뭐 얘 연결되겠어? 연결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X에서 Y까지의 최소 경로의 경로는 X의 이웃들 중 하나를 거쳐서 가겠죠. 이건 확실한가? 그래요? 확실하다고 해줘. 하나를 거쳐서 가겠죠. 이건 확실하잖아. 이건 정말 확실하다 해줘야지. 셋 중에 하나를 거쳐서 가는데, 아니 뭐 몇 개든 관계없지만 이 중에 무조건 하나를 거치는데 결국에는 어떤 값이냐면 만약에 이 A를 거쳐서 가는 게 최소 경로라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코스트가 있겠죠. X에서 A까지 코스트에다가 뭘 더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경로겠죠? 그러겠지? 그럴 거라고. A에서 Y까지.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즉, A에서부터 Y까지 최소 경로가 있을 거고, B에서부터 Y까지 최소 경로가 있을 거고, C에서부터 최소 경로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값이 주어졌을 때, 결국에 X에서 Y까지 최소 경로는 뭐냐면, 이 거리 플러스 여기서 최소 경로 더한 거랑, 이 거리 플러스 최소 경로 더한 거랑, 거리 플러스 최소 경로 더한 거랑, 그 중에 가장 작은 애가 최소 경로 아니야? 당연히 얘기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그렇죠. 여기 이런 뭐 정글들이 이게 있을 텐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최소 경로 값이 있을 거고, 여기 최소 경로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Y까지 가는 최소 경로 값이 있을 텐데, 결국에 X에서 Y까지 가는 최소 경로는 이 코스트 더하기 그 최소 경로. 이 셋 중에 작은 거죠? 맞아요? 맞지? 그게 바로 이 얘기라고. 이 얘기인데, 이거 당연한 얘기를 그냥 식으로 써놓은 건데,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냥 딱 골라내면 되는 거네. 그런데 요가 말아 몰라. 요가 말아야 몰라요. 알죠? 이거 알죠? 그게 내 이웃과 코스트라고. 그럼 이거는 알아 몰라. 이거 알아 몰라. 이건 모르지. 이거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만 알면 되는 거네. 그렇지? 골라 잡으면 되는 건데, 이건 알고 있고, 이거만 구하면 되는 거네.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리컬전. 이거는 역시 또 뭐겠어? 코스트 C. 똑같이 반복되는 거지. V에서부터 W라는 게 있는데, 리컬전 이해돼요?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리컬전 딱 나오는 순간 뭔가 직관적이지 않겠지? 직관적이지 않을 거라고. 이게 각자 이제 모든 노드에서 분산 처리되면서 저런 리컬전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링크 스테이트에 비해서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지만 이 식 자체는 이해되죠? 별거 아니지?
그런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딱 값이 오면은 나는 이걸 구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이 라우트라고 쳤을 때 우선은 요건 알아 몰라. 요건 알죠. 난 우선 기본적으로 요런 정보를 아니까 이런 정보를 이웃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럼 그게 계속 몇 번 파생되다 보면 결국엔 이게 계산이 돼요. 이게 계산이 돼서 나한테 넘어와. 내가 주다 보면. 좀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점심 먹고 1시 반에 305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나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